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된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그러나 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사실 굉장히 지금 뜨거운 뉴스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혐의만 5가지, 크게 5가지의 어떤 그런 혐의고요.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옛날에는 부패 방지법이었죠. 그다음에 부패 방지법이 또 하나 있고, 왜냐하면 이건 또 위례 신도시가 이미 그 옛날 그 부패 방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효가 그렇고요. 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하고 특가법상의 뇌물, 이렇게 해서 5가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과연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순리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전망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의 어떤 흐름이 소환을 3번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렇게 될 겁니다.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야당 그 대표를 3번씩이나 소환한 건 정치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소환을 하는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구나라고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의 어떤 최근에 또 뭐 흐름들,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포함을 해서 유동규 또는 뭐 나무 이런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혐의자들에게 점점 더 수사의 어떤 강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건 바로 김만배나 혹은 유동규가 끝선이 아니다, 그 윗선이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의 그 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히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좀 날카롭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죠. 네. 제가 어디로 도망간답니까? 라고 반응을 했고요. 그거는 바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또 기각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비판하는 측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부,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얼만큼 협조하느냐 여부, 이것이 이제 증거인멸을 하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한다. 즉 소명은 어느 정도 되는데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범죄를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클수록 그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인멸을 해야만 한다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 라는 거꾸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어쨌든 팽팽하게 지금 검찰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군요. 며칠 전에 또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방탄국회, 내로남불 이런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연달아서 이제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정치권을 포기 공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방탄 국회 때문에 지금 민생 국회라든지 또는 실제로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쟁점 법안들을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민주당이 본연의 어떤 그런 그 임무,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로 돌아오려면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로서 이것을 당대표라는 그런 그 직위를 갖고 검찰에 소환되거나 구속되지 않으려는 당대표를 막아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1월 임시국회를 연다거나 해서 민생국회를 자꾸 그 동전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그 대표 연설의 핵심이었고요. 예,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쓴소리를 반대로 했잖아요. 역시 예. 조영 대표가 남 탓이다.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이 집권 여당이 직접 민생을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없이 도리어 지금 민주당이 이 당대표 그러니까 정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또 이재명 대표 이외에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소환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최근에 또 이학영 의원이 또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예. 최근에 벌어진 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권 아까 야권 탄압을 위해서 지금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있다. 민생국회가 공전되는 건 바로 집권 여당 때문이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항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설지가 또 주목이 되거든요. 평론가님, 우선 불체포 특권이 뭔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국회의원이 현행범 경우는 무조건 체포를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걸 뭐 CCTV가 있고 목도를 했다, 그러면 그 회기 중에도 체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회기 중에 있어서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갖고 실질심사를 받게 하거나 이랬을 때 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국회 재석원의 과반수의 이 찬성이 있을 때만 체포된다라는 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시에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네. 지금은 임시회 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체포 동의가 필요한 시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거죠. 그러니까 체포동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원이잖아요. 네. 그럼 법원은 뭘 해야 되냐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그 당사자가 와야 되는데 회기 중이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무부는 여기에 체포 영장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법무부에 그걸 얘기하고 그럼 법무부가 국회에 보냅니다. 체포영장을. 그러면 이 24시간 내 그다음에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24시간 이내에 본회의 회부하고 본회의 회부된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투표로 결정을 해야만 지금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야 각각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뭐 예상하듯이 예. 여당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1월 달에 원래 국회가 없는데 네. 국회를 열자라고 다급하게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열어줬더니 사실 또 전부 다 외유만 하고 그래서 그 1월 달에 연 건 당연히 방탄을 위해서 회기 중에는 무조건 체포 동의안을 해야 되니까 동의안을 이제 표결을 붙여야 되니까요. 네.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야당의 경우는 네. 역시 지금 절대 안 된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더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 여론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과거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어저께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고 선포한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원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에 이 기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 기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그런 일정 다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이제 2시에 최고위원을 열고 네.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다보니 지금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최고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의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제부터 단일 대우로 정권에 맞서겠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어저께는 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독재 정권이라는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반발을 했죠. 예, 저 이에 앞서서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구속과 관련돼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게 이 특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구속을 하려면 똑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 거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의지가 없으므로 특검을 수용해라. 그리고 더불어서 대장동도 역시 특검으로서 제대로 결과를 내자라는 것이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냈을 때 그것이 결과가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인데 대장동은 이미 수사를 다 거의 완료가 돼서 재판을 열고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가 많이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 왜 대장동 특검을 하느냐? 예. 또 김건희 특검 역시 지난 정권에서 이미 수사를 다 완료했는데 제대로 나온 게 없다라는 주장으로서 맞서고 있죠. 그렇군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그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그 내사에서도 별 내용이 없었고 또 2021년도에 2021년 7월에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예. 금융 그 특수조사위원회, 그 특수조사위가 다 투입이 돼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2021년 12월 달에 기소를 한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뭐 수사의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면 당시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의 이정수 중앙지검장 사나 김태훈 차장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조만간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할 텐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총 55건으로 이 중에 16건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연 가결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자, 이 16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16건이 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놔 하는 어떤 목소리가 따가워짐에 따라 지금은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을 그러니까 가결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사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 다른 그런 의원들과는 달리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의원들이 자신의 당대표의 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워낙에 한 10여일 남았는데 뭐 장외 집회를 포함을 해서 당을 완전히 단합시켜 갖고 이 투표 날까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에 물론 그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숫자가 적으면 누구누군지 사실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네. 봐야 돼서 사실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지켜봐야 해요. 그러게 말해요. 자, 지난 14일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범죄 수익을 은닉한다고 해서 네. 자신의 가장 최측근인 지금 이한성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범죄 수익을 지시한 사람도 사실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풀려났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김만배 씨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